갈수록 태산입니다. 양정철을 만났다. 중앙지검장이 양정철.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을 연초에 만났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글쎄 뭐 저한테 지금 말고 그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무슨 뭐 특별한 일행들도 많고 그런 얘기할 지금 입장도 아니고 그분이 무슨 검찰에서 그건 너무 근거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대통령의 복심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묻는데 피식피식 웃으면서 아무 얘기 할 일이 한 게 없으면 뭐하러 만났어요? 저한테 정치를 권유했던 인연으로 해서 다른 금년에 일행들 만난 이유가 뭐냐고요? 금년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냥 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아무 한 얘기도 없이? 아니 여러 일행들이 있었으니까 뭐 근황 같은 걸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김진태 전 의원 꽤 오랜만에 언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김근식 교수님. 예. 야당의 대선 후보 검증 단장으로 이 대표 머릿속에 김 전 의원이 있다.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걸 마치 정말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윤석열 저격수를 소환하는 건지 아니면 김진태 전 의원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대표 머릿속에 그런 인물이 있는 건지. 지금 이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유권자들을 생각해 보면 이준석 당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당대표로서 막중한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가장 앞서는 야권의 유력 후보입니다. 이 둘 사이가 사실은 협력이 잘 되어야만 사실은 정권 교체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계속 이루어지는 걸 보면 조금씩 이제 불편한 감정들이 좀 숨길 수가 없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또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김진태 전 의원을 검증단장으로 꺼내 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또 기분이 나쁠 수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준석 대표 또 논리는 있어요. 전직 의원들 중에서 그리고 법조인 출신을 내고 검찰 출신 하다 보니까 김진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검증단 자체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캠프의 상황실장으로 장제원 의원이 간 것처럼 과거에 무슨 인사청문회 때 좀 세게 했다고 해서 그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뭐냐면 김진태 전 의원은 단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나를 세웠다는 게 아니라 태극기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나마 국민의힘이 지금 30% 정도를 위아래로 하는 국민적인 정당 지지를 갖게 된 게 뭡니까? 극단적인 태극기 세력과의 결별을 그래도 힘들게 이루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온 겁니다. 너무 김진태 전 의원이 강경 보수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오고 최재형 위원장도 와서 이 국민의힘에 다 플랫폼에 모여가지고 정권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데 김진태 전 의원은 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들 눈에는 일단 강경 보수 이미지가 너무 강한 분이에요. 그런 분을 좀 다시 소환하는 게 조금은 저는 우려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준석 대표가 검증단장으로 굳이 김진태 전 의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도 의견을 좀 보낸 바가 있고 아마 좀 제고해 주길 바라고 굳이 말씀드리면 이준석 당대표나 윤석열 총장도 그걸 알고는 있습니다. 둘이 협력을 해야만 이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껄끄러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껄끄럽지만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서로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대선 경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도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진태 전 의원 검토, 유력 뭐 이 얘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한마디 했는데요. 바로 화면 볼까요? 제가 이간질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지적을 하면 제가 반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가 장제원 의원입니다. 김진태 의원도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법사위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겁니다. 유상범 의원도 계시고 네. 권성도 계신데 윤석열 총장의 캠프에 들어가 계시거나 아니면 굉장한 친소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게 덜한 법조인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김진태 의원님이 언급이 되었고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진태 전 의원으로 밀어붙일 것 같은데요? 아니,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아직 이것의 의논을 지금 지도부가 다 결정을 내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요. 이간질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대표가. 그러면 이간질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고, 그럼 뭔가 본인도 부담이 된다는 지금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예, 지금 저도 저 표현은 지금 처음 봤는데 이간질 아니다 이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 입장에서. 그러면은 김진태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검증단을 그 경선준비위원회에 둘 건지 아니면 당대표 산하에 둘 건지도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그 논의가 있고요. 그 경선준비위원 산하에 두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앞으로 조금 더 논의가 된 다음에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더 앞서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되면 저희한테 미리 귀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재현 의원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같이 가야 할 1호주자다. 이준석 대표는 먼저 맞춰가야 할 스타일이 아니라 윤 전 총장이 조금씩 이 대표에게 맞춰가야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윤 전 총장 당내 첫 공식 행사는 불참하고 오늘은 개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 드루킹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절친 권성동 의원을 만나기 위해 다시 한번 청와대 앞마당으로 갔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이게 뭐 그거보다 규모도 훨씬 큰데 그때 뭐 얼마나 난리를 치고 했습니까? 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그러면 댓글 때문에 당선됐단 말입니까? 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했고 하여튼 더운데 이렇게 표명만 하시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 바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로 청와대 앞마당을 찾았을 때는 바로 정진석 의원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권성동 의원, 결국 윤 전 총장의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좀 보듬은 이런 행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진석, 권성동 두 분이 뭐 지금 직접 캠프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당내 윤석열 세력의 아마 핵심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29일 날 그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치 선언하는 행사에도 권성동 의원이 아마 윤주경 의원 만나가지고 미리 많이 그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이번에 41명의, 103명 중에 41명의 의원이 입당 촉구 성명, 사실상의 지지선언으로 보는 분들이 많죠. 이걸 이끌어낸 것도 정진석, 권성동 두 분이니까 두 분에 대한 뭐 신뢰를 뭐 얼마든지 보여줘도 아무리 보여줘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윤 전 총장 본인이 드루킹 댓글 그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하나 아쉬운 거는 지난 2일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같은 취지로 시위를 했는데 그렇게 그 드루킹 여론조작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공정선거가 중요하다면 그때도 한번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안철수 대표를 찾았으면 어떤지. 왜냐하면 지금 중도로 확산하려다가 일단은 그 시도를 잠시 멈추고 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도에 있는 안철수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으면 훨씬 중도로 향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의지가 국민에게 조금 다가갔을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의원님이 논평을 하셨습니다만 윤 전 총장은 지난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더 크게 부각시키려는 전략인 듯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드루킹 특검을 밀어붙였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수행 맞고 그만해. 아니 건강해야 뭐 싸움도 하지.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해줘야 내가 일을 나지. 유승민 대표가 뭐 저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상을 하자는데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안 그랬잖아. 내가 저를 해줘. 3년 전에 저렇게 진솔한 대화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화면 오랜만이네요. 김주옥 교수님. 그 김성태 전 원내대표 만나면서 김 전 원내대표가 최순실 특위위원장으로 일하실 때 저는 최순실 특검이었다. 단식 가슴에 와닿았다. 뭐 김성태 전 원내대표 만난 게 그냥 간단한 메시지는 윤 전 총장에게 아닐 텐데요. 예, 뭐 제가 확대 해석하면 일거삼득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준석 당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대구에 가서 사면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하는 윤 전 총장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니마 그 강에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강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했던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대표의
고언을 들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저희 탄핵 청문회에서 활약을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도르킹 특검을 성사시킨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공격하면서 탄핵의 문제 같은 경우도 애들로 넘어갈 수 있는 측면에서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영입 인사로 이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각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실언, 실수, 실책을 빨리 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 전 총장 오늘 윤 전 총장은 빠진 이준석 대표 행사 얘기까지 여러 핵심 이슈들을 만나봤습니다.